중요한 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빠진다는 시나리오로 가면 62,000달러? 그리고 더 빠지면은 6만 달러까지 빠질 수 있는 거죠. 알트코인 투자하는 건 좀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요.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3월달 전 고점도 이렇게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막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한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한 12강에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갑자기 큰 폭으로 빠지고 있죠. 네, 갑자기 한 오늘 아침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난 걸지 아니면 재차 빠질지 그거는 네,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네, 저도 요때 새벽에네요. 새벽 3시 반에 좀 반등을 했죠. 반등해서 67,000달러도 넘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네, 우리나라 차트로 볼게요. 비슷하니까 요새는 오늘 새벽 3시 30분에 최대 한 9,4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또 빠져서 9,123만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지금은 살짝 반등해서 한 9,230만 원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여러모로 좀 불안한 상태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더 많이 빠졌네요. 반등은 얼마 못하고. 근데 이더리움은 남들 오를 때는 비트 오를 땐 별로 안 오르는데 빠질 때는 또 기가 막히게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확실히 좀 이더리움이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분위기 좋게 반등 받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오늘 또 아침에 급락이 있네요. 8% 올리고 8% 내리고 올라간 거 다 내렸죠. 네, 그래서 새벽에 간밤에 빠졌던 것들을 다 뱉어냈습니다. 물론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이더리움도 빠지고 있죠.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솔라나가 반등을 못 했거든요. 네, 그게 뼈 아픈 것 같아요. 한 175달러까지 올랐었는데 반등 없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한 26%? 와, 이거 거의 한 열흘 만에 26%가 빠졌네요. 솔라나 홀더분들 마음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하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섣부르게 물타기 하는 거는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요때 보면 5월에 크게 빠질 때 4월과 5월에 급락이 있었죠. 요때 한 110불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라나 갖고 계신 분들은 섣부르게 물타기 하지 마시고 차라리 현금 갖고 있는 게 멘탈엔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시고 여기까지 오면은 물타기를 조금 해도 되는데 이것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타기를 다 했는데 또 떨어지고 여기 또 깨지고 하면은 현금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 빠지면은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패닉셀 할 수 있거든요. 패닉셀이 나올 만한 그런 지점입니다. 요게 깨지는 순간 정말 멘탈이 바사삭 되거든요. 네, 제가 그 경험을 많이 겪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현금을 함부로 다 쓰지 않으려고 좀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솔직히 하락이 이렇게까지 깊을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이맘때쯤에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려서 아쉽다. 한 번쯤 하락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입이 방정이죠. 네, 하락을 줬습니다. 이제 좀 매수 기회를 줬죠. 네, 저는 매수를 요맘때쯤 분할 매수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은 다 매수를 했고요.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62,000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거든요. 많이 빠지면은 6만 지지선은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6만 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가능성은 있죠.
62,000, 6만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땐 요 부근에서는 좀 지켜주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건 누구도 모르죠. 네, 오늘은 주말에 급락했었던 거를 다시 또 깨고 내려갔어요. 내리고 깨고 내려가는 그 모양과 패턴이 중요한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되게 공포스럽게 떨어졌죠. 네, 제가 이때 와이프랑 그 맥주 한잔 하고 있을 때라서 늦게까지 안 잤거든요. 새벽 2시인데 이때까지도 깨 있었는데 물타기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한 번 더 빠질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급락하는 추세가 나오면 반등 준 다음에 한 번 더 빠지거든요. 보시면 급락을 했으니까 반등했을 때 모양이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빠진 다음에 그대로 되돌려서 V자 반등을 하면 이거는 매우 좋은 신호예요. 다시 상승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반등이 거의 없었죠. 네, 이러면 좀 불안합니다. 여러모로. 보시면 여기까지 빠졌다가 반등 구간이 너무 짧았잖아요. 뭐 한 30%도 못 되돌린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한 38이 약간 넘겨서 되돌리긴 했네요. 하여튼 요 정도 되돌리고 재차 빠졌죠.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아닙니다. 하락으로 가고 있는 움직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완전 끝이냐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게 1시간 RSI인데 요때보다도 별로 안 빠졌잖아요. 이게 충분히 공포를 느낄 만큼 하락을 많이 안 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뭐 이렇게 또 요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한 번 더 재차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좀 추세를 보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하락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15분 봉도 한번 볼게요. 네, 짧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15분 봉 때문에 그런데 여기보다 가격이 낮아졌죠. 가격이 낮아진 건 좋은데 RSI도 같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러면 한 번 더 재차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좀 줄 것 같고 요 점을 넘기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빠지고 여기에서 저점은 낮아졌는데 RSI는 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좀 진입 시점이 나올 수는 있죠. 여기서는 가격은 빠졌는데 RSI는 이렇게 하다가 여기 더 높아지는 이런 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가격은 대략 한 64,000달러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9천만 원 안팎 정도. 네, 여기까지는 갈 수도 있습니다. 9천만 원 살짝 넘거나 9천만 원 정도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가 최저점이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때 돼봐야 알고 그때 돼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 예측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냥 시나리오일 뿐이고 이렇게 안 됐다고 저를 욕하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됐다고 저한테 뭐 이렇게 칭찬하거나 고맙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빠진다는 시나리오로 가면 62,000달러 그리고 더 빠지면은 6만 달러까지 빠질 수 있는 거죠. 6만 달러 정도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김프가 살짝 끼게 될 테니까 달러를 테더 가격을 한 1,410원 정도로 잡고 6만 달러로 계산하면 대략 한 8,500만 원 정도? 8,400~500만 원까지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빠질 수 있다는 거지. 그쯤이 마지노선이라는 거지. 거기보다 뭐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더 빠진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예언가가 아니고 미래를 보고 온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시나리오로 투자를 하겠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드를 좀 남겨두긴 했는데 요런 데에서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때 왜 이렇게 떡락하죠?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 정도 빠지는 걸로 떡락하는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시계열이 너무 좁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다고 해도 꼴랑 2%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2% 정도 빠진 걸로 그렇게 막 두려움에 떨고 그러면 암호화폐 투자는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스닥도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오르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변동폭이 10%밖에 안 돼요. 아니 그 세계 최대 주식인 애플도 이틀 동안 12%씩 막 올라가고 하는데 꼴랑 10% 내린 걸로 막 무서워서 던지고 이러면 투자랑 잘 안 맞는 겁니다. 암호화폐 투자하려면 마인드 컨트롤이 생명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더 빠질 수 있죠. 네,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대비는 해두셔야 됩니다. 그걸 왜 어떻게 대비해야 하냐? 그럼 현금이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특별히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냥 홀드만 하면 되고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떨어지고 있는 거 보고만 있으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몰빵 되신 분은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리고 물타기를 좀 하려고 시드가 좀 있다 아니면 초기 진입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 분은 이미 갖고 계신 분은 한 62,000이나 6만 달러까지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물을 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섣부르게 물 타면 여기까지 오면 멘탈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초기 진입이다, 처음 진입한다 라고 하면 지금도 저는 나쁜 자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략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시드의 30%에서 50% 정도는 지금 투자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100만원 오르고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요 정도에서 한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까지 본인 가진 시드를 좀 들어가도 비트코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트코인 말고요. 지금 알트코인 투자하기는 좀 무섭죠. 알트코인은 훨씬 더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그래봤자 여기서 빠져봤자 제가 봤을 때는 한 6만 달러까지 정도거든요. 여기서 더 빠져봤자 한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인데 알트코인은 알 수가 없어요. 솔라나만 해도 지금 5%, 6%, 7%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10% 더 안 빠진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하는 건 좀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요.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더리움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이더리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퀀텀 점프했죠. 눈에 띄게 크게 올랐습니다. 요때 저점부터 계산을 하면 거의 한 20% 올랐을 거예요. 한 8일 동안 37% 올랐네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요 하루에 오른 게 한 20%였나 봅니다. 그러면 겨우 일주일 동안 거의 한 38%가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죠. 저항 없이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이렇게 매물대 없는 자리가 사실 더 무섭습니다. 요 구간에서는 보시다시피 매물대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괜찮긴 한데 제가 이더리움은 3,100달러까지 열려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런 부분입니다. 어저께랑 오늘이랑 뭐 한 3,300선까지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6만 달러가 이제 이더리움은 한 3,100달러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최악으로 빠지면 2,800까지도 빠질 수 있긴 한데 요렇게까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더리움 ETF도 승인난 마당에 여기까지 빠지는 거는 좀 생각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더리움을 되게 좋게 생각해서 이번 하락할 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더 집중해서 투자하긴 했거든요. 지금 가격대도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비트코인이 없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에 투자는 이미 다 돼 있고 이더리움도 일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도 나쁜 자리는 아닌데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솔라나는 단기에 너무 많이 빠져서 상당히 좀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지면 저도 투자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건 진짜 되게 많이 고통스럽거든요. 이거 팔아야 되나? 라는 좀 두려움에 던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여기까지 차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던지면 사실 너무 아깝습니다. 요게 바닥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물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한 120선?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고. 근데 120선까지 빠진다고 해봤자 마이너스 10%잖아요. 한 10% 정도 더 견딜 수 있다면, 현물이면 당연히 견딜 수 있겠죠. 물타기를 하더라도 여기가 깨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신규로 솔라나 투자하기에도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닐 수 있거든요.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저는 솔라나 이번 상승장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한 400불에서 500불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것 같고 좀 버블이 끼면은 한 700불까지도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700불이면은 한 100만원 되잖아요. 여기까지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라나는 되게 좋은 자산이긴 한데 이렇게 좀 리스크가 좀 있어요. 사실 변동성이 좀 큰 게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솔라나를 투자하기보다는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솔라나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자면 네, 톤코인 지금 가격은 좀 높은 것 같다. 한 번쯤 빠져주면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조금 빠졌죠. 와, 근데 진짜 형들이 이렇게 빠지는데 톤이 너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이만큼 빠졌거든요. 곡선 보세요. 이만큼 빠지는데 톤코인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가 살짝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 올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이제 좀 요만큼 빠져주면 이제 살래? 뭐 약간 좀 요런 느낌? 최고점 대비해서도 13%밖에 안 빠졌거든요. 비트코인보다도 흐름이 더 좋아요. 좀 역설적이죠. 톤코인이 그래봤자 알트코인인데 솔라나보다도 시총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알트코인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되게 좋은 게 좀 약이 오르기도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더 힘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약 오르긴 하는데 그래봤자 지가 알트코인이니까 한 번쯤은 한 여기까지는 빠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더 많이 빠지면 한 6달러 선도 깨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6달러 선이 깨지면 네, 4달러, 5달러까지도 가능하니까 저는 이쯤에서 네, 분할 매수를 하려고 시드는 준비해 놨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한 400개 정도 여기저기서 좀 분할 매수했는데 뭐 제가 사고 싶은 만큼은 못 샀어요. 네, 여기까지 빠져주면 사고 안 빠지면 네, 안 살 생각입니다. 요럴 때 사신 분들은 앞으로는 요럴 때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고가 찍고 있을 때 이때 포모가 와서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매수 버튼 누르지 않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네, 올라서 비싸서 못 사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럴 때 좀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다시 이렇게 올라가긴 하겠죠.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럼 수익이 너무 적잖아요. 네, 가급적이면 빠졌을 때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온도 파이낸스는 좀 특이한 게 잘 나가다가 업비트 상장하는 순간부터 이게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비트 상장을 계기로 뭐 차익 실현을 한 건지 뭐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30% 정도 빠졌죠. 30%면 상당히 많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점에서 사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은 사도 되냐? 사실 저도 온도 파이낸스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사고 싶은 코인이 너무 많아서 저는 온도 파이낸스는 투자를 안 할 생각이에요. 네, 온도 파이낸스 투자할 돈 있으면 저는 좀 더 시드를 모았다가 네, 톤코인에 투자하고자 하는 게 사실 제 투자 방향이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고 온도 파이낸스도 되게 좋은 코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도 좋냐? 글쎄요. 지금 차익 실현 물건 매물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1달러 정도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1달러가 대략 한 요 정도인데 1달러까지 빠졌었네요. 요때 사셨다면 뭐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뚫고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럼 추가로 매수하면 되니까 온도 파이낸스도 역시 충분히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코인들이 대부분 떨어지는 칼날이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솔라나 같은 것도 누가 봐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르는가 했더니 또 떨어지고 오르는가 했더니 또 떨어지고 이렇게 저점을 계속 낮추는 이런 하락 패턴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분할 매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대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비트는 사실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진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더가 힘이 없어요. 네,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더가 가야 알트가 가거든요. 비트는 혼자서도 잘 가요, 원래. 비트는 혼자서도 잘 달리지만 알트들이 가려면 일단 알트의 큰형님인 이더가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ETF, 이더리움 ETF가 5월 23일 날 승인이 됐죠. 승인된다는 찌라시가 에릭 발치나스가
포스팅한 게 한 5월 20일 정도 됐는데 요 뉴스 덕분에 이때는 모든 알트가 일제히 다 많이 올랐어요. 물론 뭐 3월달 최고점 회복하지 못한 코인들이 많긴 하지만 이때 그래도 꽤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더리움이 오르면 알트가 오른다. 이거를 증명한 거기도 하죠. 솔라나가 오른다고 알트가 다 오르지 않거든요.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알트코인이 다 오르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더가 오르면 대부분의 알트는 다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더가 좀 가져야 돼요. 그럼 이더는 그럼 언제 오르냐? 제 생각에 7월 내에는 좀 그래도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건덕지는 많은 것 같아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그러니까 에릭 발츠나스 포스팅에 의하면 7월 2일 날 상장될 것 같다. 그러니까 S1이 승인될 것 같다. 이런 포스팅을 남겼거든요. 7월 2일. 오늘 날짜가 지금 6월 18일이잖아요. 지금 시각은 네, 6월 18일 오전 11시 51분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2주 남았나요? 2주? 네, 이제 한 딱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주 후면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더리움이 저점을 갱신한다? 이거는 사실 매수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라나를 매수하느니 이더리움을 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 그런 데 있습니다. 3,300을 또 깨주면 저는 계획이 없었지만 그럼 3,200이 오는 거잖아요. 요쯤 오면 좀 추가로 더 사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기다리는 간격은 한 3,100인데 솔직히 3,200에 사나 3,100에 사나 둘 다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정도 되면 추가 매수를 더 할 생각입니다. 이더리움은 그래도 뭐 넉넉 잡아서 뭐 2주 후에 이게 ETF가 상장이 되는데 뭐 한 달에서 한 3달 보고 투자하면 1개월에서 3개월 보고 투자하면 좀 상승한다 치면 뭐 기간 대비 수익률로는 아주 좋은 자리가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점 갱신하고 더 빠질지도 모르죠. 뭐 이더리움이 지금 저점이 2,800 정도거든요. 이거는 다시 보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또 모르는 일이죠. 네. 이게 코인 시장은 모르는 일이니까 이게 왜 빠집니까? 이게 왜에 많이 집중하잖아요. 왜? 대체 왜 빠지냐? 알트코인 왜 빠지냐? 뭐 상패, 무더기 상패 이야기 있던데 그것 때문에 빠지냐? 이런 게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게 업비트의 뭐 자발트들 그러니까 상패를 앞두고 있는 쓰레기 같은 뭐 그런 스캠 알트들 요런 알트들이 상패가 된다고 해서 솔직히 이더리움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자산인데 얘가 떨어지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냥 뭐 누가 던진 거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기관에서도 많이 던지고 있죠.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거든요. 맨날 블랙락은 좀 늦게 나와서 이건 좀 오후에 나올 것 같아요. 플러스는 아닐 것 같은데 분위기로 봐서는 네, 마이너스가 났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마이너스가 났다고 치면은 대략 한 2억 달러, 마이너스 2억 달러 이 정도 팔아되면은 네, 빠질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 이만큼 빠지면 이더리움은 더 많이 빠지고 이더리움이 빠지면 기타 알트들은 더 많이 빠지고 뭐 요런 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최근에 요때까지는 뭐 연속 19일 연속 플러스 뭐 흐름이 되게 좋았거든요. 요때는 흐름이 엄청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됐죠. 네,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뜨고 있죠. 이때 중간에 한번 플러스가 나오긴 했지만 요새 느낌상 미 증시 자금이잖아요. 이게 미 증시 자금이 좀 크립토 쪽에서 빠지고 있으면서 증시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최고의 홍보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좀 옳은 투자 방향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뭐 나스닥이 엄청 오르잖아요. 그럼 돈이 이쪽으로 오히려 더 몰립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3월달 전 고점도 이렇게 돌파를 못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막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거 돌파를 하고 이렇게 쭉쭉 나가주면 다시 그때는 크립토 쪽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요럴 때, 좀 어려울 때, 횡보하는 시간에 투자하는 사람이면 지금도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급등하기 시작하면 요럴 때 투자하는 게 나랑 잘 맞는다.
이 포모가 와서 매수하는 게 나는 그때밖에 못 사겠다 하면 뭐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저는 요럴 때 사는 걸 추천하지 않는 거고, 요럴 때 사는 게 좀 지루해도 돈 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투자는 좀 지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루한 장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락장에 투자해야 돈 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흔히 말하는 재미없는 장세가 펼쳐지면 시장을 대부분 떨어지거든요. 그 재미없는 걸 버텨낸 사람들만 수익을 얻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비트코인 빼고 모든 알트의 가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포함했음에도 지금 흐름이 너무 안 좋죠. 네, 지금은 알트의 순환 시대입니다. 그러면 알트코인 지금 매수하면 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알트코인은 물려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톤코인은 수량도 얼마 없는데 얘만 살짝 플러스고요. 뭐 대부분 별로 플러스인 게 없어요. 네, AI 쪽 코인들도 다 엄청나게 마이너스고요. 뭐 흐름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낫코인은 뭐 제가 이거는 현금 회수 다 했으니까 뭐 요거는 수익권인 것 같고요. 대부분은 좀 마이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특히 AI 쪽 코인 요쪽이 좀 마이너스가 심한 것 같거든요. 뭐 월드코인이라던가 RNDR이라던가 뭐 요런 코인들 그래서 이거 다 팔아버리고 톤코인으로 갈아탈까 생각했었는데, 얘네들이 너무 순환받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얘네가 오르면 톤코인으로 갈아타던가, 아니면 톤코인이 떨어지면 갈아타야지 하고 안 팔고 냅뒀는데, 나중에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트의 순환 시대인 건 맞는데, 알트의 순환 시대는, 앞으로도 꽤 긴 시간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알트 순환 시대는 대체 언제 끝나냐? 일단, 이더리움이 최고점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4868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700만 원 선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700만 원을 돌파한다. 지금 한 500 정도 되잖아요. 요렇게 되고 나면 알트코인들도 그때부터는 크게 오르는 알트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트의 큰형님은 누가 뭐래도 이더인 것 같아요. 이더가 쭉 올라가야 나를 따라라 하면서 모든 알트들을 일제히 상승시킬 것 같은데, 지금은 이더리움이 그닥 뭐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더리움 뭐 제코가 석자죠. 뭐 지도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는데 동생들을 끌어올리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토탈2랑 이더리움이랑 비교해보면 이더리움이 그래도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죠. 이더리움 몇 퍼센트 빠졌나 한번 볼게요. 대략 한 15% 정도. 요 정도면 양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토탈3를 보면 이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빼고 몇 퍼센트 빠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솔라나를 비롯한 모든 알트 다 포함하면은 한 18% 정도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한 10% 좀 넘으니까 확실히 이더리움 방어가 더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비트코인은 네, 대략 한 10% 정도. 그러니까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요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그리고 토탈3 얘네 둘 뺀 나머지 알트들은 마이너스 18%, 요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이번 한동안은 가장 좋은 투자인 것 같고요. 네, 이더리움이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 면에서는 이더리움이 좀 더 높을 수 있긴 하지만 네, 이런 안정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투자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충분히 수량 채운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알트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랑 이더 다 간 다음에 따라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몇몇 종목들은 오버퍼폼하는 애들이 있긴 있지만 걔네들 잘 찾아서 투자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네, 온도 파이낸스나 톤코인 뭐 요런 애들이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얘네들의 또 단점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월드코인도 그랬죠. 월드코인도 여기 보시면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10배가 넘게 올랐죠. 하지만 10배가 넘게 오른 다음에는 정말 미친 듯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거의 80% 가까이 떨어졌네요. 네, 저도 월드 좀 들고 있는데 80%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마이너스 한 60%, 70%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되게 세게 맞았어요. 네.
그래서 고점에 있는 코인들에 투자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온도 코인과 톤코인이죠. 그러면 알트코인은 뭘 투자해야 되고 언제 투자해야 되냐. 이런 게 되게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선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미끄러졌을 때 요럴 때 투자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월드코인은 네, 또 빠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힘 좋은 코인이면 여기까지 빠지진 않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많이 빠져야 상승장이라고 치면 한 38이나 0.5 여기까지만 빠지고 되돌리는 게 보통인데 너무 많이 빠졌죠. 네, 이거는 좀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월드 들어가면 어떤가 잘 모르겠어요. 2불 때까지 빠졌네요. 다 빠졌네. 하락률이 저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큰 돈 들어간 건 아닌데 뭐 속상하긴 하죠. 네, 아무튼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월드 투자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제가 갖고 있는 거 손절하진 않을 텐데 손절해봤자 얼마 안 돼서 네, 속상하니까 손절은 안 할 건데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토큰 포스트라는 데서 네, 제가 갖고 와봤는데 토큰 포스트 여기에서 알트코인이 하락하는 이유 여기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더라고요. 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7월 2일을 예측한다. 이게 에릭 발추나스의 트위터 올린 거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TF 승인됐는데 아직 S1이 허가가 안 나가지고 조만간 출시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되게 정확하니까 요 근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뭐 2주 후니까 2주 후에는 좀 상승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뭐 저도 들긴 합니다.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승인 났으니까 뉴스에 팔아라. 더 떨어지나요?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떨어지는 이유는 기대감에 막 올라가지고 이때 막상 승인이 나면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2주 동안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200 정도 주면은 매수의 유혹을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3,200 주면은 바로 더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CPI 발표와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있다. 물론 CPI는 뭐 3.3%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뭐 엄청 좋게 나왔다고 말하기는 뭐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FOMC 점도표를 보면은 올해 잘해야 한 1회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 요런 점도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한 것 같아요. 3월에만 해도 3회 정도 금리 인하한다 이야기해서 다들 좀 들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2회 정도로 기대된다. 또 줄었다가 이제는 또 1회. 어쩌면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올해 내내 동결.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점점 부정적이 된 거죠. 미국이나 나스닥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의 나스닥 같은 거는 그래도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실적이 아주 잘 나오면 이길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실적 같은 게 없잖아요. 유동성에 직접적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진 게 가장 크다. 저는 오히려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요거는 뭐 저는 솔직히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가고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실망? 그러니까 사실 숫자는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좋을 줄 알았는데 요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좀 실망감이 생기는 거죠. 원래 이만큼만 기대하고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번 정도는 금리 인하 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1번 정도밖에 안 될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망감 때문에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봐도 최근에는 되게 큰 금액으로 던지고 있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으로 던지고 있는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뭐 64K까지 빠지긴 했지만 65K 선을 지켜주는 걸 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견고하다. 뭐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 던지면 한 6만 달러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은 거죠. 아니 올해 올라갈 건데 왜 팔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무려 5억 8천만 달러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숫자거든요. 3월 달에 미친 듯이 빠졌을 때 있잖아요. 이때가 8억 8,800달러, 800만 달러. 그러니까 8억 달러 정도 순유출된 거 이후로 주간 최대 규모의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빠졌죠.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힘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하락이 깊어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두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는 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좀 두렵고, 요런 것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좀 횡보하나 하면은 한 번 더 빠지면서 멘탈을 꼭 흔들거든요. 그래서 좀, 한 발짝 물러서서 그냥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 돈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보는 메타인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여기가 바닥일 거야,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면 진짜 멘탈이 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 하지만 뭐 안 빠질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할 거야. 뭐 요런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분할 매수할 때도 시드 다 넣으면 나중에 멘탈 갈릴 수 있으니까 시드 관리 잘 하시면서 시드 관리, 멘탈 관리 좀 잘 하시면서 오래오래 비트코인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늘 쉬운 적은 없지만 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투자 자산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략 한 1년 정도? 1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1년만 좀 지키고 가져가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좀 즐거운 상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웠어요.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큰 하락을 보면 요때 한 21% 빠졌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마이너스 21% 다음에 거의 한 90% 이상 플러스 91%인가 이런 큰 상승이 있었거든요. 요때도 한 마이너스 21% 빠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지금 또 빠지긴 했는데 큰 상승이 지금 크게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기대하고 있으면 우리가 투자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재차 하락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투자하기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빠르면 7월, 뭐 늦으면 한 10월 요 정도에는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마음의 가능성은 한 12월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00만 원인데 이거 돌파하는 시기는 빠르면 7, 8, 90 늦으면 그래도 올해 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마음에 좀 여유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느긋한 마음으로 좀 길게 보고 한 1년 정도 비트코인을 지켜나가시면 큰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사실. 그쵸.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네.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